현재 적도 부근에 위치한 데다 1년 내내 한국의 초여름 날씨를 유지하며 각종 홍수와 폭우 피해가 큰 동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로 인한 대재앙이 몰아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주변 일대를 마그마로 초토화를 시키며 진짜 무서운 것은 흘러내리는 용암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산재와 호흡기에 치명적인 화산가스가 순식간에 덮쳐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불어나던 화산이 폭발하며 주민들이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질식해 가던 중이었을 때, 하지만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익명의 한국인이 현장에 나타나서 아수라장인 현장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조치 방법을 본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통제를 따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리더십 때문에 다가올 대참사를 피할 수 있던 것이었죠. 대재앙급 자연재해는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대처할 시간을 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험으로 절대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진이나 화산 및 쓰나미 같은 대재앙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이러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도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켜 대지진과 함께 350명가량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상공 5.5km까지 화산재를 분출하여 주변 국가 경로까지 전부 비행 운행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어 빠른 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마다 쓰나미와 지진, 화산 폭발 같은 대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져서 국가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대재앙으로 복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화산 폭발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순식간에 마을을 향해 다가오며 멀리서도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바람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자연의 분노 앞에 대비해둔 시스템은 아무 쓸모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자바섬 주변의 화산들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경고했지만 화산이 폭발한 자바섬은 400만 명이나 거주하는 대도시이고 인도네시아가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는 특성상 이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산 폭발은 최대 11km까지 거리까지 뿜어져 나와 인근 11개 마을을 뒤덮는 사태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인도네시아 개인 SNS를 통해 전달된 사진에는 화산재에 피해받은 마을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재앙급 화산 폭발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자체가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지역이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외곽 쪽이 전부 활화산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저 멀리서 마을로 다가오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 더 나아가 자신의 생존 여부가 달린 상황이라는 생각이 엄습하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군대에서 배웠던 경험을 살려 화산 폭발에 정신을 못 차리던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여 옮기고 기절한 사람들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는데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던 위급 상황에 의사가 진행하는 CPR 마냥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그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갈렸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자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간호사거나 의사인 줄 알았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맹독가스에 대한 대응책을 다른 나라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라면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군대를 통해 전보 화생방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호흡기를 지킬 수 있는지 교육을 받는데요. 이걸 또 시험까지 봐서 합격자, 비합격자를 나눠 숙련될 때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시간 내에 모두 착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죠. 방독면과 방호복을 모두 착용하면 손짓과 함께 가스가스가스라는 구호를 외친다는 거 모두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심폐소생술 또한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인데요. 심폐소생술 또한 완벽한 자세와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숙달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전 코로나 패닉 사태에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로 방역물품을 보내주어 도왔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요소수 대란으로 위급 상황에 대한민국의 요소를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감한 일화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니 너무 어이가 없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영웅이었고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남성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어지간한 것을 모두 할 줄 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무서운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용감했다. 한국인은 특이하게 위기가 오면 서로 뭉치고 남을 챙기는 것 같다. 평소에도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집단이지만 나는 솔직히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특이하게 위기가 오면 남 일이 자기 일인 것 마냥 서로 돕는다. 신기한 사람들이다.
나는 대학교 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의 남성은 모두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들은 모두 국가에 따지지 않고 다녀온다. 그리고 매번 술 마실 때마다 자랑한다. 나는 그것이 싫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생각이 달라졌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건지 상상조차 안 간다. 나는 총포상을 운영해서 총기를 다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달라. 전 국민의 50% 이상이 총을 쏠 줄 알아. 그것도 정확하고 다양한 자세로 시도한다. 앉아서도 쏘고 누워서도 쏘고 일어나서도 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야간에도 총을 쏴서 맞춰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총포상을 운영해서 총기를 다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을 글을 보고 솔직히 나는 이러한 일화를 믿지 못하겠다. 총기 사용에 능숙해지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총기 훈련만 받아야 한다. 그래도 조준점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근데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런 짓을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한데 거기에 심폐소생술부터 화생방 훈련까지 숙달할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글쎄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군대에 들어가서 자유라는 것이 없다고 들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을지 상상이 안 간다. 그들은 닭장마냥 가둬놓고 살아간다고 들었다. 적은 휴가를 사용하여 근 2년을 버틴다고 생각해봐라.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예전 LA 총기 사태에도 한국인은 건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직접 구매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그들이 왜 총기를 허락하지 않는지 알 것 같다. 저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총기를 가진다면 FPS 게임 마냥 학살하고 다닐 것이다. 이는 LA 사건 때도 증명되었다. 아무도 한국의 가게를 건들지 못했다. 그 남자들은 자기들이 바리게이트를 통해 방어진지를 만들고 무장한 세력들을 스스로 진압해버렸다. 한국인에게 총기를 허용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다. LA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당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스스로 뭉쳐서 한인타운을 보호했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때 이후로 아무도 한인타운에 테러를 가하거나 약탈을 하러 가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한국 군인들의 대우는 엄청나게 야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시설 내에서만 생활하며 일을 한다. 근데도 시급이 1달러가 못 넘는다. 이걸 참고 버티는 거 자체가 신기한 것이다. 근데도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결국 시대가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병사들은 군대에 충성할 리가 없다. 솔직히 한국은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국방력이 약해서 맨날 주변국에 한마디 못하면서 산다. 그들은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없는 작은 나라지만 최신식 무기와 전 국민의 50%가 언제든지 총 들고 나와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 국방력이 없으면 절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a boleh dah saya morla. Peres. Non di peres.